추가돼서 여기는 이제 두 쌍이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두 쌍이고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원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서로 다른 쌍의 존재는 두 쌍의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수가 다르면 다른 이 두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니까 다인자죠. 그래서 두 쌍의 다인자 유전이구나. 두 쌍의 다인자 유전이고 뭐 대문자의 개수에 의한 형질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형은 중요하지 않고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유전자부터 파악을 하려고 달라들면 문제 못 풀어요. 유전자부터 달라드는 게 아니라 대문자의 숫자부터 달라들어야 돼요. 이 숫자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대문자의 숫자를 파악을 함으로써 이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파악하고 마지막 단서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파악해야 돼요. 처음부터 어떤 유전자인지 막 달라들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숫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 대립은 뭔지 파악하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고 마지막 단서를 통해 유전자를 파악한다. 이렇게 설계된 문제야.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1, 2, 3번 자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돌연변이부터 보자. 3번이 좀 돌연변이에 의해서 태어났죠? 3번은 좀 제하고 보고 3번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온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1번과 2번으로부터 단서를 뽑아내서 마지막에 3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돌연변이로부터 이 어떤 단서를 끄집어낸 다음에 오히려 자녀 1번과 2번 아버지 어머니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틀에 박힌 걸로 보면 안 되고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결국에는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다인자 유전이잖아. 그럼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단대립인 경우에는 우열관계에 따라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되게 중요한데 얘는 우열관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립을 찾으면 끝난단 말이야. 맞죠?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파악하면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부터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인데 근데 어머니는 바로 알 수 있죠. 왜냐면 유전자가 좀 다 들어있으니까 니은의 개수 몇 개? 2개죠. 얘는 확실하죠. 얘가 2개고 그러면 부모와 자손 간의 관계니까 이 부모하고 자녀 1번, 2번, 3번이 부모로부터 대문자의 개수를 받아서 대문자의 개수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의 개수하고 어머니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빵개면 안 되죠. 왜냐면 몇 개 이상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3개 이상으로는 못 갖죠. 최대값이 2개밖에 못 갖죠. 엄마가 다 준다 하더라도 2개고 아빠는 못 주니까 2개 이상은 안 되니까 3, 4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한 명만 안 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0이 될 수 없겠죠. 됐죠? 그러니까 한 명만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으면 돼. 한 명만. 그럼 아빠가 4개면? 아빠가 4개면 다 대문자가 있는 거 아닌가? 두 쌍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를 줘요? 2개를 주죠. 그럼 0하고 1 둘 다 안 나오죠. 1개는 안 나와야 되는데 2개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3밖에 안 되는 거 알겠니? 안 되니까 1 또는 3이다. 똑같이 엄마는 2개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아빠가 3개면 될 수 없는 숫자가 뭐예요? 0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3개를 갖고 있다는 건 이런 형태잖아. 우열, 우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대문자라고 하자. 3개면 대소, 대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는 무조건 대문자를 주겠죠. 둘 중에 하나를 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주기 때문에 0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관계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0개는 돌연변이에 있어만 태어나겠다. 그럼 나머지 그럼 1번과 2번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4네. 그지? 1하고 4가 되겠다. 그 아빠가 만약에 1이면 될 수 없는 숫자는 합이 최대값이 3개밖에 안 되니까 4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자연 3번이 4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1번과 2번은 0하고 3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이 경우를 한번 해보자. 이 케이스로 같은 색깔로 쓸게요. 색깔로 좀 구분해 볼게. 이 경우를 할 때는 녹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떤 틀에서 A, B, C, D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근데 연계인 녀석은 뭐밖에 없어야 돼? 소문자밖에 없어야죠. 연계인 녀석은 소문자밖에 없는데 A하고 C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소문자여야만 하죠. 그러니까 소문자 두 개, 대문자 두 개 있는 어떤 그 유전자 두 쌍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3인 경우에는 A하고 C가 소문자겠다. 그러면 대소 관계가 다 나오죠. 그럼 나머지 B하고 D는 다 대문자겠네요. 됐니? 자, 그런데 이상해요. 대문자가 B하고 D가 대문자인데 4인 녀석은 그러면 적어도 대문자의 두 종류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4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지만 1번은 B하고 D 중에 D밖에 없고요. 2번은 B하고 D 중에 B밖에 없죠. 그럼 4개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얘가 안 되겠다. 오류다. 두 종류의 대문자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4개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개를 만족할 수 있는 디귿거리를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류다. 됐니? 그래서 아빠는 3이 아니라 1이었구나. 이게 맞구나.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얘가 1이니까 자, 그리고 자녀 1번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적어도 유전자가 몇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 2개. 두 종류 이상은 갖고 있어야죠. 동인접합자일지라도 두 종류는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음표는 뭐가 돼요? 무조건 동그라미여야 돼요. X가 될 수 없어요. 유전자가 한 종류만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왜? 자녀 1번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동그라미인데 다 동그라미죠. 다 동그라미인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0인 게 포함되어 있죠. 0인 게 1과 2 중에 하나인데 1과 2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인 녀석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A는 뭐다? 이거 소문자구나. 이거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자녀 3번 다시 보면 자녀 3번은 대문자가 4개죠. 대문자가 4개면 대문자의 종류 몇 종류 이상 갖고 있어야 돼? 두 종류를 다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인데 얘는 소문자잖아.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어떻게 돼야 돼? 동그라미여야 되고 대문자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4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됐니? 그 나머지 D는 소문자구나. 자, 이렇게 대문자의 개수와 유무에서 물음표를 채움으로써 대문자하고 소문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매치를 시킬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대문자를 지금 0개? 0개인 녀석은 대문자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치? 대문자가 모두 없는 사람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니까 1번이 0이고 대문자를 가지고 한 종류 갖고 있는 2번이 3이고 두 종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겠다. 맞죠? 대문자가 3개인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소, 대. 그래야지만 3개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대문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물음표가 동그라미다. 그럼 다 채웠네요, 일단. 대문자의 숫자는. 그렇지? 뭐만 파악하면 돼, 이제? 대림수자의 관계를 파악해야죠. 근데 이거를 막 찍듯이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를 하면 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녀 2번한테 아버지가 준 것과 어머니가 준 거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자녀 2번은 대문자가 3개예요. 왜 자녀 2번을 보냐면 자녀 2번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비분리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자녀 2번에 3개가 되려면 아빠는 몇 개 줘야 돼? 엄마는? 그렇지. 2개 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 자녀 2번한테 엄마는 B, C를 모두 줘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야지만 3개가 되겠죠? 자녀 2번에서 난자가 준 건 B하고 C입니다. 자, 그럼 정자가 준 건 당연히 대문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아빠가 갖고 있는 대문자는 B잖아요. 그럼 B 무조건 하나 줘야죠. 그랬더니 자녀 2번이 갖고 있는 유전자 또 모두 있어. A도 있잖아. 그럼 A는 누가 줘야 돼?
A는 아빠가 줘야지. 됐죠? 이걸 내가 왜 파악하나 싶겠지만 그러면 정자 속에 A와 B가 들어있으면 A, B는 대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핵상 N이기 때문에. N인 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대립이 아니다. 따라서 A하고 B는 대립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그러니까 대소관계인데 얘네들이 대문자가 대립이 아니래. 그러니까 소가 B가 아니라 C랑 대립인 걸 알 수 있겠죠. 아, A하고 C고 B하고 D가 대립인 걸 알 수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풀었으면 95%를 푼 겁니다. 나머지 아버지 정자 형성 과정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P가 정산 원자가 수정돼서 3번이 태어났다. 이거를 통해 나머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알 수 있는 거.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 나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